예스 탑. 예스 탑. 최영래 뉴스 정면 승부. 수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3차 청문회.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열린 데다가요. 의료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을까. 자, 일말의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핵심 증인들은 불출석했고요.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참 이 답답한 답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분당의 갈림길에 놓인 새누리당, 오는 16일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친박계와 비박계가 사활을 건 당권 경쟁에 돌입했는데요. 주류 친박계의 정우택 의원, 그리고 비주류 나경원 의원이 맞붙게 됐습니다. 오늘 3부와 4부 세 남자의 정치수다에서는요. 3차 청문회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새누리당 당권 전망에 대한 의견 나눠보겠고요. 2부에서는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서 청문회 등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3차 청문회. 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 속 시원한 진상규명에는 못 미치고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대통령의 치료를 맡았던 의료진, 또 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증인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자, 좀 의혹이 풀리고 있다고 보세요? 2014년 4월 16일이죠.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최초로 국가안보실로부터 서면 보고를 받은 시간이 오전 10시라 그러죠. 네. 10시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한 오후 5시 15분. 대략 한 7시간 동안 행적이 뭐냐. 네. 그걸 놓고 이런저런 의혹이 많이 제기됐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동안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이 정윤회 씨를 만났다. 그다음에 구판 벌였다. 성형수술했다. 마취 주사 맞았다. 이런 저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는 대통령이 당일날 관저에 머물렀던 것은 대부분 다 인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머리 손질하느라고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오늘 청문회에서는 주로 이제 이런저런 의혹들이 많이 이렇게 제기가 됐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핵심을 날카롭게 찌르는 그런 질문도 안 보였고 그렇다고 새롭게 이렇게 폭로하는 것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 의혹을 이렇게 말끔히 씻어주는 답변, 해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새롭게 드러난 것은 없었고 계속 그 자리를 돌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리 걸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네요. 의혹이 해소된 것도 아니고 풀린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막막한 상태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와대의 의료관리 체계가요.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런 사실은 드러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사실 국가안보랑 직결되기 때문에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치의를 두고 있는데요. 주치의는 차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2주일에 한 번 정도 청와대 방문해서 대통령을 진찰을 하고 하지만 주치의라는 사람도 자기 특정한 그런 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공 분야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략 한 30명 정도 이렇게 자문의를 두고 있는데 또 물론 이제 청와대 경호실에도 의무실이 있고 의무실은 대령급이 실장 맡고 또 간호장교가 이렇게 2명 근무를 하는 웬만한 또 의료시설도 갖추고 있는 이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보니까 이런 청와대 의료체계가 참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곳곳에 허점이 있다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전 자문의였던 김상만 전 자문의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진료에는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 증언을 들어보니까 자문으로 임명장을 받기도 전에 청와대의 보안손님으로 2-3차례 정도 이렇게 드나들어서 태반 주사를 놨다. 그리고 그 사실을 청와대 의무실에 통보하지도 않았다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또 그 최순실의 단골병원이었죠. 김영재 의원 원장도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니면서도 5차례 정도 청와대를 부인과 함께 방문하면서 그런 사실이 또 밝혀졌고요. 그리고 박 대통령 얼굴에
난 그 피멍 사진도 논란이 네네, 들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에서 보도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건 2014년 그 5월 정도의 사진이라고 이렇게 네.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그 당시에 그 근무했던 그 의무실장 그리고 간호장교들한테 물어봤더니만 다들 모른다. 알지 못한다. 이런 네. 대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그 건강 문제 그리고 청와대의 의료 체계 돌아가는 것의 시스템에 근본적으로 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네. 문제점은 좀 드러나 있습니다. 자, 오늘 김영재 원장은요. 어제 박주민 의원이 굉장히 주목해서 볼 인물이다. 의혹을 풀어줄 수도 있는 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정말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모른다. 그리고 또 자문의도 아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참 답답한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오늘 청문회에서 이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이 청와대 직원 2명 출석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렇죠. 이 시각까지 아직 소식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영선 또 윤전추 행정관이죠. 네. 지금도 청와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부속실 행정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또 최순실 씨하고의 가교 역할, 박 대통령과 그 가교 역할을 네. 그 수행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쉽게 말해서 윤전추 씨는 여성입니다. 지금 네. 상급 행정관인데요. 헬스 트레이너였죠. 네, 그 네. 홍보 민원 명목으로 청와대에 들어왔었고 이영선 행정관은 유도 선수 출신이고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경호 최근접 경호를 맡아왔던 인물인데 네. 어떤 인물들이냐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최순실이 강남 의상실에서 대통령 옷 고르는 그런 CCTV 보신 기억나시죠? 네네. 그 영상에. 네, 거기에 등장하는 네. 인물이 윤전추, 이영선 2명입니다. 윤전추 씨는 최순실이 서류를 건네주거나 그 옷을 이렇게 펼쳐 보이고 네. 그런 장면들이 드러나고 이영선 씨는 휴대전화 자신의 그 셔츠에다 이렇게 닦아서 최순실에서 네, 건네는 그런 인물인데 이들을 보면은 과연 이들이 청와대 그 비서관인지 아니면은 최순실의 개인 비서인지 참 애매모호하다 네, 이런 생각이 네.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반드시 이들이 나와야지 대통령과 최순실의 자세한 행적 관계 규모를 이제 규명할 수 있을 텐데 네. 이들은 오늘 그 청문회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특검 네. 수사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국조특위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국회 경위들이 청와대로 가서 이들을 좀 그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휴가를 냈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동행명령장이 이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오후에 보니까 김성태 위원장이 상당히 격노하면서 청와대의 비협조에 대한 성토를 하고 있던데요. 자, 오늘 밤늦게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내일은 4차 청문회가 열리는데 그렇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증인이 최순실의 전 남편 그리고 정유라의 아버지 정윤회 씨인데요. 자, 나올까요? 정윤회 씨는 지금까지 아직 그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내지 않았고. 불출석 사유서는 내일 청문회 열리기 직전까지만 내면 되기 때문에 네.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안 나올지 그건 아직 알 수도 없고요. 그러네요. 그렇다고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내일 청문회에 나오겠다. 이렇게 또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나올지 안 나올지 불투명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정윤회 씨는 지금 최순실도 이번 청문회에서 나오지 않아 가지고 아주 핵심을 지금 짚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그 정윤회 씨가 반드시 나와야지만이 많은 그 퍼즐들이 맞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반드시 정윤회 씨가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좀 진상을 밝히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내일이 돼봐야 하는데요. 자, 정윤회 씨가 저희 방송을 듣고 있다면 꼭 나와서 진실을 밝히는 증언을 해주기를 당부의 당부를 좀 드려봅니다. 자, 모레는요. 16일이죠. 금요일 청와대에서 현장 조사가 예정돼 있는데 이 청와대 경호실은 보안을 이유로 해서 현장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에 대한 청와대 현장 조사는 그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통령 머리 손질한 미용사 2명도 이때 좀 나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이제 질문도 펼쳐질 거고 또 청와대 출입 문제
보안 손님 문제 무엇이 문제인지 이걸 한번 좀 점검하겠다라는 건데 청와대 경호실이 이렇게 현장 조사 못하겠다라고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이유는 청와대가 국가보안시설 각급입니다. 네. 그리고 안에 그 군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청와대 경비 시스템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좀 현장 조사가 곤란하다. 또 전례가 없다라는 건데요. 사실 그 청와대 경호실이 근거를 두는 그 근거가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110조인데요. 여기에 보면 무슨 표현이 있냐면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국정조사에도 적용이 된다. 뭐 그렇게 청와대 경호실은 밝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국조특위에서 그러면 경호실 현장 조사가 어려워지면은 그래도 핵심 증인들은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국회로 불러서 조사를 할지 아니면은 청와대 그 경호실의 그런 거부를 무시하고 그냥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강행할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아직 남아있고 진행 중이고 내일 4차도 봐야 되고 현장 조사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 텐데 자, 이 새누리당 사정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 전격 사퇴를 했고요. 이 후임을 뽑는 원내대표 경선도 16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모레죠. 예, 친박 대 비박의 대결로 굳혀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친박과 비박이 각기 후보를 내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친박은 그 정우택 의원, 정우택 의원은 비교적 친박으로 속하지만은 이렇게 강성 친박은 아니죠. 옅은 세계 친박이다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 또 러닝메이트 이제 정책위 의장 후보는 러닝메이트로 하는데 이현재 의원을 내세웠고요. 네. 비박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을 원내대표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정책위 의장 후보로는 김세현 의원을 내기로 했는데 결국 뭐 개파색이 옅든 짙든 간에 친박과 비박의 대결로 전개가 될 것은 뭐 불가피하게 됐고요. 그동안 이렇게 보면 현역 의원 수에서는 친박이 우위였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그 탄핵 정국으로 친박계에서 일부 이탈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그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인데 참고로 지난번 원내 경선 선거에서 3명이 나왔었죠. 정진석, 나경원, 유기준 이렇게 3판전이었는데 당시 표대계로에서는 정진석 69, 나경원 47, 유기준 7표였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또 나오는데 어느 정도 표 흡수력이 있을지 그건 두고 봐야겠죠. 그건 아직은 그렇군요. 누가 이길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미리 선수를 치시는군요. 내일 모레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요즘 백수호 먹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검사 명령제로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갱년기라면 검색해보세요. 백수호 검사 명령제. 백수호 믿고 먹는 세상에선 갱년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갱년기엔 백수호궁. 문의 1544-9393.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오염된 공기를 흡입합니다. 360도 사방에서 순수한 공기를 내보냅니다.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며 구석구석 더 멀리.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하이든과 슈베르트가 합창단 선후배인 동네 비엔나. 아인슈타인이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던 동네 취리히. 천재들은 왜 이 도시에 푹 빠졌던 걸까? 유럽마저 반해버린 유럽. 대한항공 비엔나 취리히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